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The Days Your Day, 뭐 속칭 그날 니날 모의고사 시즌 1.0에 대한 이제 OT를 좀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좌를 진행할 때는 보통 수업을 하는데요. 이 실무용 강좌 같은 경우는 OT에서 수업 안 합니다. 이게 모의고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미 시즌 0 모의고사를 풀어보신 분들은 굳이 OT 안 들으셔도 됩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의 OT가 진행이 될 거니까요. 이 시즌 1.0은 그냥 뭐 그렇습니다. 9월 평가원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실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9평 이후에도 좀 풀어야 될 실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구매해서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그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어라는 과목에서는 EBS 연계 이슈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연계됐던 EBS 문제들은 좀 제외하고 수능을 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연계 이슈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기만을 대비한 모의고사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9평 전에 발간하는 모의고사지만 언제든 사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 언제든 사서 풀어보시면 된다라는 말 속에 깔려있는 의도를 알겠니? 네, 그만큼 문제의 퀄리티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든 9평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든 혹은 뭐 내년 6평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든 뭐가 됐든 간에 완벽한 퀄리티로 만들어져 있는 문제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됐죠? 정말로 가끔 이제 문제 퀄리티를 얘기할 때마다 출제진들의 그 면면과 목록을 까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 뭐 그래 분들 여러분들이 출제진 이름 본다고 뭔가 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정말로 괜찮은 인력을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제가 좀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뭐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어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이 업계 내에서 모의고사 한 회를 제작하기 위해서 단가를 제일 많이 쓰는 강사는 접니다. 그냥 저일 겁니다가 아니라 저예요. 제가 다른 업체들에서 문항 하나당 개발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를 다 이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저 다음으로 문항 개발에 많은 비용을 내는 사람이 저보다 한 반액 정도를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당연히 문제 퀄리티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국간에서 인심 난다고. 내가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주면 상대적으로 문제를 잘 만드는 사람이 저희 쪽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문항 공급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문항 퀄리티는 투자한 가격만큼 충분히 높게 나왔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보면 되는데, 크게 두 세트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는 하프 모의고사라는 세트가 있고 풀 모의고사라는 세트가 있어요. 이 풀 모의고사는 쉽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냥 평가원 시험이랑 동일하게 구성을 해놔요. 듣기가 1에서 17번, 독해가 18에서 45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쉽죠. 그냥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알겠죠. 시간 몇 분 재고 문제 풀면 된다? 70분 재고 문제 풀면 돼요. 이 시험지 내에 OMR 카드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OMR에다가 직접 마킹하는 데까지 시간을 딱 70분 재고 해보시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선생님, 근데 집에서 푸는 실무니까 시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 65분 정도에 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말고 딱 70분 재고 푸세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집에서 푸는 실무기 때문에 약간 문제를 풀기 편안한 환경이라는 걸 감안을 해서 지문의 난이도를 일부러 약간씩 더 높여놨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항별 단어 개수 같은 걸 조금 더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70분 내에 풀었을 때 모래주머니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니까 이건 70분 재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제 관건이 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이제 하프 모의고사라는 게 뭐냐는 거야. 요거는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좀 어느 정도 등급대가 나오는 학생들을 위한 건데, 주로 이제 영어 모의고사를 치면 75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 보면요, 뭐 글의 목적 문제라든가 뭐 분위기 심경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 혹은 듣기 문제, 이런 데서 시간을 잡아먹기거나 이런 데서 문제를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점수 나오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은 크게 연습할 필요가 없는 유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좀 어려운 유형, 이 친구들이 틀리는 유형들은 전부 다 이겁니다. 주제 제목 요지 문제. 이 중에서 한 문제 틀릴까 말까 한 정도? 밑줄 친 부분의 의미 문제, 보통 21번으로 나오는 문제죠. 거의 좀 힘들죠. 그 다음 어법이나 어휘 항상 힘들어요. 빈칸 4문제 중에 한두 개는 무조건 틀려요. 순서 삽입. 그리고 41, 2번 장문 독해. 여기도 좀 힘들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킬러, 준킬러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다 모아서, 킬러, 준킬러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다 모아서 14문항으로 구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독해가 28문제인데 여기서 14문항을 만들어놨으니까 하프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는 이제 성격 자체가 뭐냐면, 다른 과목으로 얘기하면 엔제
형태예요. n제 형태. 뭔 말인지 알겠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 유형들만 모아놓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요. 시간 재지 않고 시간 측정 안 하고 그냥 문제 풀어보는 겁니다. 얘는 이제 실무용이라기보다는 사실 영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이 자작 문제나 고난도 문제들을 풀어봤을 기회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확실히 적을 걸 아니까 절대평가라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대비해서 그냥 고퀄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제 거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 항상 이제 세트상 왠지 하프 모의고사를 먼저 풀어야 될 것 같거든. 이거 풀고 난 다음 멘붕 와버린 애들이 많아. 너무 어려운데 풀 모의고사는 손도 안 대야지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요건 n제 형태니까요. 제발 부탁이니 번갈아 가면서 풀어주세요. 저야 강의를 하프 모의고사 다 찍고 난 다음 풀 모의고사 찍고 하겠지만 저희가 강의를 좀 일찍 찍어 놓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도 하프 모의고사로 n제로 조금 문제 감을 좀 익히면 풀 모의고사로 70분을 실제로 재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현장 감각도 익히고 동시에 진행하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프 모의고사는 어려워요. 왜? 애초에 킬러 중킬러 문제밖에 없고 쉬어가는 문항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거 14문제 푸는데 50분 걸려도 돼. 그래도 돼. 오케이? 시간 재지 말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면 강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 하프 모의고사는요, 한 회분의 강좌를 제가 한 강으로 찍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볼까? 하프 모의고사 몇 회? 2회. 한 회분을 한 강으로 찍는다. 그럼 하프 모의고사 총 몇 강? 2강. 풀 모의고사는 한 회분의 모의고사를 제가 2개의 강좌로 나눠서 찍을 거예요. 근데 풀 모의고사 2회. 한 회당 2강으로 총 몇 강? 4강으로 찍을 거예요. 총 6강짜리 강좌가 될 거고요. 한 강당 60분 내외가 될 건데 저는 60분 내외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찍혀있는 시간 한 7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왜냐하면 문항별로 풀이법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제가 강좌에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문항별 풀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플러스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핵심 구문과 어휘 얘기도 좀 할 겁니다. 요까지 다 합치면 시간이 조금 길어질 거야. 근데 요 얘기는 좀 하자. 제 모의고사가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수강편 같은 걸 보면 알겠지만 해설지가 굉장히 꼼꼼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지에 보면 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어휘라든가 각각의 선지가 오답이 되는 이유라든가 문제가 정답이 되는 그 근거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또 다시 수업 때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면 해설지를 읽는 것밖에 안 되잖아. 해설지에 있는 것 중에 핵심적인 정보를 수업 때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풀이에서는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는 것들만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야. 됐죠? 예.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골라서 얘기를 해주고 뭐 그거 있죠. 지문을 처음부터 다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뭐 다 하고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이 지문은 네가 유의해야 될 것들 이런 거 위주로 설명할 거고 대신에 구문과 어휘는 좀 여러분들 꼭 외워야 될 거 매 강마다 다 설명을 드릴 거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날 이날 모의고사 이제 The Days Your Day 시즌 1.0에 대한 소개는 다 끝났습니다. 문제 퀄리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험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강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모의고사의 구성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 정도 얘기 들으면요. 살까 말까 고민하실 거 없어요. 그냥 사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장담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영어 실무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모의고사는 The Days Your Day 시리즈입니다. 그냥 사서 푸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들 구평을 대비하든 수능을 대비하든 이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에게 큰 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아마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1강 듣기 전에 문제는 풀고 오셔야 됩니다. 됐죠? 문제 풀고 와서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